오늘도 어김없이 찾아든 통증에 괴로워하는 어머니. 고작 몇 걸음 걸었을 뿐인데 다리 경련으로 편히 누울 수조차 없습니다. 아휴, 죽겠어요. 하루에 12번도 더 이러니 내가 어째 살겠어요. 정확한 진단명 외상성 척추 골반 분리인데요. 척추를 이루고 있는 뼈와 고관절과 연결된 장골, 엉덩이 뼈가 분리가 된 겁니다. 어머니를 위해 아들 성수 씨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일하는 것뿐. 성실하죠. 젊은 사람이 보기 드물게 굉장히 효자예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거든요. 나도 내 몸을 가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도 아프시고 나도 아프고. 생계비와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사실 성수 씨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왼쪽 발이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 높은 데서 떨어져 갖고 아직 수술도 못하고 30년이 넘었고요. 하지만 엄마 앞에선 언제나 웃는 얼굴만 보여주고 싶은 성수 씨. 꽃처럼 예쁜 어머니와 함께 환하게 웃는 그날이 찾아올까요? 이제 막 어둠이 걷힌 이른 아침. 일찍 잠에서 깬 어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설 채비를 하는데요. 움직임이 불편해 보이는가 싶더니 침대에 걸터 앉은 채 미동조차 없습니다. 가쁜 숨까지 몰아쉬며 힘겨워하는 모습인데요. 성수야, 참다 못해 다급히 누군가를 부릅니다. 성수야. 성수야. 어머니의 유일한 보호자 아들 성수 씨인데요. 많이 아파요? 예? 어디가? 속이 많이 아파. 약 하나 먹. 약 먹고. 또 통증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이럴 땐 증상을 완화해줄 진통제부터 먹어야 하는데요. 배 아파. 지금 어머니가 속도 불편하고 그래. 속도 아프고요. 지금 배도 되게 안 좋고 지금 허리도 수술했는데 지금 앉으면 오래 못 앉았어요. 못 앉았고 지금 아픈 데가 지금 많이 있어갖고요. 아파갖고 걷지를 못해. 뼈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하고 여기 하고요. 예. 언제부터 그러세요? 이게 10년 됐어요. 한 오래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이 상태가.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반복된 일상. 최근 들어 다리 떨리는 증상까지 더해져 걱정입니다. 배하고 허리하고. 예, 아프면은 이게 다리가 계속 이 통증이 있으니까 너무 아프면 다리가 더 심하게 떨어요. 아프실 때는 계속 다리를 떠세요, 그럼? 예, 예. 이게 언제부턴지 다리가 왜 이렇게 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프면은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이게 힘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다리를 떨어요. 처음에는 다리를 안 떨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힘겨워하는 어머니를 위해 성수 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열심히 다리를 주무르는 것뿐. 그 노력이 통한 걸까요? 누울래? 응? 통증과 함께 시작된 다리 떨림은 멈췄는데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기분입니다. 어머니. 응. 주무셔. 죽 만들어 놓을게. 응.
잠시 어머니가 쉬는 사이 성수 씨가 식사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그런데 주방을 오가는 그의 발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왜 까치발로 다니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높은 데서 떨어져 갖고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아직 수술도 못 하고 지금 오래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한 30년이 넘었고요. 아픈 어머니를 돌보느라 치료할 엄두조차 되지 못했다는데요. 지금도 제일 우선은 어머니 건강뿐입니다. 그거 식구증 난다 하나. 막 그래 갖고 못 먹어요. 먹어 놓으면 하루 종일 그래. 식구증 나는 거매로 막 속이 신처럼 나는 거매로 막 그래 갖고 아파서로 하루 종일 그래서 밥을 많이 못 먹어요. 무엇이든지 주면은 쪼맨참 한 서너 숟가락 대숟가락 고래 떠면은 더는 못 먹어요. 콩팥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그래갖고 이 밥을 먹을 때 부드럽게 먹어야지 소화가 잘 돼갖고요. 어머니 식사. 응. 네? 응. 잤어요? 안 잤어? 아들 부축을 받아 겨우 걸음을 떼는 어머니. 시간이 흐를수록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한 걸음 내딛는 일이 힘에 부칩니다. 나나.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활동적이었던 어머니.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만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아주 정확한 진단명 외상성 척추 골반 분리인데요. 원래는 척추하고 골반이 이제 인대, 그러니까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는 밧줄 같은 걸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살아가면서 유격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거는 아주 드뭅니다. 쉽게 말하면 기둥이 튼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환자분은 다리를 연결하는 골반, 척추를 연결하는 척추가 분리돼 있으니까 걸을 수가 없죠. 집안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걸을 수가 있어요? 못 걷죠. 아니. 걸음을 걷고 의자에 앉는 평범한 일도 조심 또 조심. 넘어지진 않을까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만나게 생겼어. 어? 조금이라도 먹어. 어? 성수 씨 걱정을 사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최대한 먹기 편하도록 음식을 만들긴 하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먹질 못한다는 겁니다. 죽 잘 됐어요? 응. 응? 응. 응. 배에서 또 소리 난다. 왜? 꼬르꼬르 소리. 또 배 아픈 거 아니야? 이봐 깨구리 소리 나. 응. 그렇네. 소리가. 꽉꽉 소리 나네. 이거. 못 먹겠으면 냅둬. 들어가서 좀 쉬어. 힘들면. 들어가서 쉬자. 그만 먹고. 어떤 음식이든 먹었다 하면 바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아이고. 이 소리 나지? 응. 잘 들리네. 오늘 뭐 배가 안 좋은가 보다. 들어가서 쉬어라. 엎드려라. 어? 몇 술 뜨지도 못한 채 식사를 마친 어머니. 잘 먹어야 기력도 회복하고 체력도 기를 수 있을 텐데 죽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 점점 약해져가는 어머니를 보자니 성수 씨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거 다리. 다리.
앉아. 이거 기계로 덜덜덜덜 할까? 조금만. 어머님 식사를 거의 못 하셨네요. 예, 하루도 한 끼도 못 먹을 때도 있고요.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굶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많이 먹어야 두 끼.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아프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리 좀 당겨. 구석으로. 냅둬. 늘 어머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 정작 자신 건강을 챙길 여력이 없다는 성수 씨. 오늘도 어머니가 먹다 남긴 죽으로 허기진 몸과 마음을 달래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유, 제가 너무 늦게 왔나? 아니요. 예, 아유, 고생하십니다. 네, 아, 예. 빨리 출근하셔야지. 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자 성수 씨가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주무셨어요? 어머니, 이제 나 출근해. 출근했다가 갔다 올 수고해라. 테니까 뭔 일이 있으면은 꼭 전화하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나한테 연락 좀 해. 나도 가게에서 일하다가 전화 좀 할게. 그럼 난 이제 가. 수고해. 예. 아유, 네, 아이고,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예. 어머니에게 몇 번의 인사를 하고서야 나설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성수 씨가 집을 나서기 전에 꼭 챙기는 게 있다는데요. 이깔창은 저가 다리 높이 때문에 여기를 끼워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내가 따로 제작을 한 거라 이게 안 끼면은 다리 불편하고 걷는데 짝배기처럼 걷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항상 끼고 신발을 신어야지만 내가 그래야지 이거를 안 하면은 다리가 불편하고 허리까지 아프고 내가 걸을 때 불편해서 이거를 항상 끼고 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예. 예. 집안에선 까치발로 다니지만 장시간 외출을 할 땐 신발에 깔창을 넣어 신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남들처럼 일상생활 하려면 달리 방법이 없는데요. 서울의 한 중국 음식점. 성수 씨가 일하는 곳입니다. 어머니 병원비에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 4개월 전부터 시작한 일인데요. 4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 뭐랄까 그러니까 사장이 이제 편의를 많이 봐주셔갖고 이제 여기에 지금 와서 지금 일을 하고 몸이 아파도 자주 빠질 수가 있어갖고 다시 여기 와서 일을 하게 됐어요. 사실 불편한 몸 상태와 집 사정에 일을 잡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모두 배려해준 사장님 덕분에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성실하죠. 성실하시고 또 부모님도 아프신데 젊은 사람이 보기 드물게 굉장히 효자예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거든요. 또 어머니가 이제 병원 가시고 그래야 되고 또 이제 집에 또 일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좀 안 나오죠. 안 나오고 또 본인도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많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거 있죠. 그렇지만 같이 이제 같이 해야 되니까 이제 그냥 하는 거고. 그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굳은 일도 나서서 한다는 성수 씨. 잦은 결근으로 버는 돈이 많진 않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없이 소중한 직장입니다. 그 시각
어머니 이제 이제 갈 시간이라서 이제 저 갈게요. 네. 똑바로 이렇게 들어주세요. 혹시 위급 상황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저한테. 네. 그리고 이제 급하면 바로 저 달려라도 올게. 3시간 오전 3시간이라고 가죠.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그냥 거의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서 뭐 시간을 늘릴 수도 없는 거고, 더 신청하고 싶은 거는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서 조금 더 길게 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그건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 지금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방법이 없는 상황. 어머니 저 가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봬요. 내일 봬요. 잘 가. 네. 그저 무탈하길 바라며 무거운 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는 혼자 있어야 하는데요.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는 시간. 문제는 갑자기 복통이 시작된 겁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뒀던 안마기를 꺼내든 어머니. 통증이 심한 배 부위에 안마기를 대고 마사지를 해보는데요. 아들이 곁에 있었다면 직접 곳곳을 만져주며 근육을 풀어줬겠지만 지금은 안마기의 힘이라도 빌려야 합니다. 그마저도 시원찮은지 치워버리는 어머니. 이대로 있어도 되는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지금 많이 아프세요? 예. 아드님한테 연락 안 해도 돼요? 좀 있으면 전화 올 건데 그 연락해봤자 일을 하니까 가지도 못하고 이래가 누웠다가 앉아가 또 이거 들고 걷다가 약 먹고 또 그거 하다가 어쩌다 보면 잠이 들어가고 자요.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땐 어머니 나름의 방법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렇게 다리를 쉼없이 흔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이래 흔들면 좀 나요. 혼자서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래 흔들어요. 아휴 죽겠어요. 하루에 12번도 더 이러니 내가 어째 살겠어요. 통증이 허리, 엉덩이, 배 가리질 않으니 버티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게 좀 상당히 복잡한데요. 그 골반 안에 이제 장기 구조물들이 있는데 실제로 골반에 저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장기 안의 기관들이 같이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연관통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건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골반이 저런 상태가 되면 복부나 아니면 엉덩이나 허벅지나 이런 통증을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통증 속에 살아야 할까요? 어머니는 아픔 없이 무탈하게 지나갈 그날을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한동안 올가매던 통증이 조금 가라앉자 어머니가 어딘가로 걸음을 옮기는데요. 아들 도움을 받아 겨우 움직였는데 혼자 지팡이까지 짚어가며 겨우 향한 곳은 현관 입구에 놓인 화분 앞. 어머니 뭐 하시게요? 예, 꼴랑 물주네요. 화분에 물 주려고 세상 어느 곳보다 멀고 힘겨운 길을 걸어온 어머니. 아픈 것도 잊은 듯 화분 돌보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어머니에겐 이 화분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길러갖고 식물이 잘 자라면 나도 낫겠지 싶어서 이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누웠다가 아주 뭐 안 움직거리면은 못 일라니까
내 혼자 있으면 못 일하니까. 그래서 좀 댕기기도 하고 음주끓이기도 하고 그러려고 이거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주는데 이걸 주고 나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 화초 하나하나에 건강 회복을 바라는 어머니 바람이 담겨 있는데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화분 키우는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전화할 유일한 한 사람, 아들 성수 씨 전화일 겁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걱정할까 다급히 방으로 향하는데요. 마음은 벌써 저만치 앞서가는데 몸이 도통 따라주질 않습니다. 전화가 끊길세라 없는 힘까지 쥐어짜내 겨우 전화 받기에 성공.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아프다. 많이 아파요? 아니 아까보다 좀 나은데 그래도 힘들고 아프다. 그래요? 응. 아유 식사는요? 아무도 안 먹었다. 아유 걱정돼갖고. 응. 나 통화하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꽃나무 물 줬지. 그랬어요? 응.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응. 예 들어가세요. 응. 예. 아들 전화 갖고 많이 아픈가 안 아픈가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 갔어. 하루 2번씩 전화해. 아들에게 걸려온 안부 전화에 어머닌 무료한 시간을 버틸 힘을 냅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일하는 틈틈이 안부 전화를 한다는 성수 씨인데요. 매일 하루에 한 3-4번은 통화를 해요. 일하는 도중에. 그래도 한번 걱정이 되니까 몸이 안 좋아갖고 그렇게 통화를 해야지 안심이 넘고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불안하고 식사를 하셨는지 또 걱정되고 갑자기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좀 많이 생각이 많이 그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일에 손도 잘 안 잡힐 때가 있고 걱정은 많이 됩니다. 늘 걱정을 안고 일을 하지만 지금 상황에 포기할 순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에게 사고가 생기질 않길 바랄 뿐입니다. 며칠 후 벌써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야 할 시간인데 아직 이부자리가 그대로입니다. 파스를 꺼내 들곤 왼쪽 발목에 붙이기 시작하는데요. 평상시 불편했던 다리가 탈이 난 모양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지금? 다리가 좀 많이 어제 무리를 해서 그런지 다리가 많이 좀 아파요. 조심스레 걸음을 내디뎌 보는 성수 씨. 걷는 모습을 보니 다행히 상태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아유 잠은 어떻게 잘? 출근은 안 하나? 예? 오늘 출근? 응. 오늘 나 병원 가느라고 출근 오늘 안 해. 안 해. 응. 어머니 뭐 내가 좀 기다리세요. 응. 시켜드릴게요. 응. 네. 병원 진료를 위해 출근하지 않는 날. 괜한 걱정할까 아프다는 말은 숨긴 성수 씨인데요. 대신 오늘은 어머니 세안을 해드릴 참입니다. 평소엔 출근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음처럼 챙기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어머니가 지금 다리가 불편하셔갖고 지금 걸어 다니지를 못하셔갖고 그 걸어 간다 해도 넘어질까봐 힘이 들고 지금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셔갖고 그냥 수건으로 이렇게 닦고요. 얼마나 힘겹고 답답할까. 어머니 마음이 성수 씨에게도 전해집니다. 자 어머니 다리 담가갖고 조격 좀 해요.
안 힘드세는데 아니요. 그 발도 조격도 해줘야지. 어? 혈액순환도 좋고. 어? 그래야지 덜 아프고 몸도 좀 좋아져. 이게 몸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조격이? 노역도 시켜주고 자주 해요. 조격을 많이 하니까 이 부은 것도 많이 가라앉았잖아 지금. 맞아, 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붓는 게 싹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발이 좀 움직이고 하니까 좋잖아. 혹시 조금이나마 통증이 나아질까 손길마다 정성 가득입니다. 발 시원하죠? 시원하다. 응? 시원해. 아이고. 제대로 앉지도 못한 채 발목 통증을 참아가며 어머니를 챙기는 성수 씨.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아픔도 참을 수 있습니다. 바쁜데 저도 아픈데 이래 해줘서 고마워. 좋으면서도 아들 고생하는 것 같아 그 마음이 마냥 편치만은 않은 어머니. 얘만 고생시키서라 내가 참 너무 어이가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불쌍해요. 그래서 더 못 죽겠어요. 되게 아프면 둘이 끈안고 울어요. 그래 나는 신랑, 친구, 자석 그래 생각하고 살고 야는 또 엄마를 짐 안으라 자식 그래 또 생각하고 살고 그래 생각하는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딴 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된 어머니. 한순간 아들 성수 씨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현실. 한바탕 거센 비바람이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비가 그치고 땅이 더 단단해지듯 시련을 발판 삼아 더 힘찬 걸음을 내디딜 겁니다.